극화는 시켜놓죠. 자, 화성암은 간단하게 얘기할게. 이 녀석은 뭐와 관계가 있냐면 마그마와 관계가 있어. 마그마.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쌤, 마그마가 뭐예요? 정진아, 마그마가 뭘까? 그 화산이 폭발해서 용암이 화산 밖으로 나와서 된 거. 지금 정진이가 설명한 거는 내가 지금 너희한테 마그마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겠지만 정진이가 설명한 건 정확히 반대야. 영진이가 그런 실수를 한 적도 있다. 인간 나와서 너무 좋다. 야. 자, 무슨 말이냐면 마그마는 별거 없어. 솔직히 우리는 화학식으로 물 하면 뭐지? 물의 화학식이 뭔지 알지, 정진이는? 네. 뭐지? H2O. H2.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딱 정해져 있거든. 물이라고 하면 반드시 수소 2개랑 산소 하나로 구성이 돼 있어야 돼. 근데 혹시 마그마의 화학식이 뭔지 아는 사람 있니? 이 중에서? 마그마는 없지 않아. 내가 혹시 그런 얘기도 해준 적 있나? 아닌가? 그냥 알고 있어도 대단한 거고. 마그마는 없어. 왜? 마그마는 정할 수가 없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마그마에는 금도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은도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철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그냥 땅 속에 있는 흙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뭐야? 그냥 아무 암석이라든지 광물이라든지 어떤 거든지 이런 돌덩어리들이 있는데 이 녀석이 녹으면 그냥 마그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혹시 우리 집에 갑자기 우리 집 앞에 화산 폭발이 뻥 하고 터지진 않았는데 갑자기 우리 집 앞에 내 땅에 갑자기 마그마가 밖으로 나오면 용암이야. 마그마가 밖으로 나오면 용암이 되는 거야. 마그마가 땅 속에 있으면 마그마야. 그러니까 굉장히 온도가 높아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층이 이렇게 쫙 있는데 지층이 있는데 뜨거운 녀석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밑에 있으면은 마그마야 이게. 마그마인데 얘가 밖으로 난 화산이 될 거야 라고 해서 빵 터져가지고 바깥쪽에서 뜨거운 물질들이 이렇게 나왔어. 나오면 이 녀석은 용암이 되는 거고 나오기 전에는 마그마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녹은 상태를 마그마라고 얘기해. 이해 갔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우리 집, 야 생각해봐라. 쌤이 내 땅이 있는데 내 땅에 집을 이렇게 지었어. 근데 거기 마그마가 가서 집을 오저리 부셔버렸어. 쌤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아요. 너무 슬프지 않을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마그마가 50%가 금이야. 갑자기 쌤 기분이 어떻게 될까? 좋아요. 날라다니겠지. 너무 고마운 화산 폭발이지 않을까? 내가 지금 얘기한 게 뭔지 이해가지? 마그마는 뭘로 돼 있을지 몰라. 정확히 말해서 뭔지는 몰라. 왜? 그 녀석이 굳어봐야지 알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마그마가 뭘로 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암석이 녹으면 저 땅 속에 있는 단단한 놈들이 녹으면 마그마가 된다. 그 녀석이 밖으로 나오면 용암이 된다. 그런데 지금 용암과 마그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마그마가 땅 속에서 굳으면 바로 뭐가 되냐면 심성암이 된다. 요거를 외워야 돼. 땅 속에서 굳으면 심성암이 돼. 그런데 화산 폭발을 했어. 여기서 화산 폭발을 해서 용암이 됐어. 용암이 밖으로 나와서 굳었어. 그러니까 밖으로 나왔지. 화산 폭발을 했지. 이걸 무슨 암석이라고 하냐면 화산암이라고 해. 그러니까 화성암은 요 두 단어를 조합한 거야. 화산암 할 때 화자가 들어가고 심성암 할 때 성자가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돼. 너희가 초등학교 6학년 때는 뭐 배웠어? 화강암을 배웠고 현무암을 배웠잖아.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현무암이 바로 화산암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화강암이 대표적인 심성암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이쪽에서 너희가 외워야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녀석들을 해서 화산반 유한현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니? 네. 지난번에 화선반 유안현 오른쪽으로 갈수록 조금 어두운 색 이쪽으로 갈수록 어둡다 이쪽으로 갈수록 어둡다 라고 하면 돼. 그럼 유무암 이름 알아야 돼. 유무암 안산암 그 다음에 현무암 그 다음에 화강암은 되게 익숙하지. 그 다음에 네. 섬노감 그 다음에 반려암.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써주고 있지만 써주면서 이렇게 보니까
모르겠네. 화성암의 종류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게 현무암하고 유문암, 반려암하고 화강암밖에 안 나와 있기는 해. 끄트머리 부분만 나와 있네. 여기 있는 오투 교재에 보니까 이렇게 유문암, 그 다음에 현무암, 화강암, 반려암만 나와 있으니까 뭐 어쨌든 다 알고 있으면 좋아. 이왕이면 너희가 근데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걸 완벽하게 막 외우려고 발버둥 치지는 말아라고 했던 거 기억나니? 혹시 내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왜? 솔직히 이거 시험 기간에 외우면 되잖아. 이걸 고등학교 때도 알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외우면 좋기는 해. 그래서 심성함에는 화산반이 있고 화산함에는 유한현이 있다. 그냥 보통 그렇게만 외워 놓기는 했어. 선생님도. 선생님도 외우고 이렇게 문제 풀어보잖아. 나도 외우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네, 어쨌든 이런 것들은 중요하게는 다룬다. 그다음 또 한 가지. 아까 얘기했던 거야. 심성함은 그러면 심성함 땅 속에서 굳잖아. 땅 속에서 굳으니까 예은아, 땅 속에서 굳으면 천천히 굳니 빠르게 굳니? 땅 속에 저는 내가 이렇게 얘기해 줄게. 그럼 땅 밖에 나왔어. 밖으로 나와서 공기하고 만났어. 이 녀석은 빨리 굳니 천천히 굳니? 빨리 굳어요. 그럼 땅 속에서는? 천천히 굳어요. 그러면 누가 결정이 클까? 알갱이가 클까? 큰 거는 밖에서 굳은 거. 자, 아까 근우한테 얘기했던 걸 다시 얘기해 줄게. 순간적으로 얼렸을 때 알갱이가 크니 천천히 얼렸을 때 알갱이가 커지니? 큰 거는 천천히 열리면 알갱이가 어떻게 된다? 커져요. 커진다. 그러면 봐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화산암이 알갱이가 클까? 화강암이 심성암이 알갱이가 클까? 심성함. 심성암. 이해가지? 무슨 말이냐면 화산암은 순간적으로 그냥 베스킨라빈스를 생각하면 이건 절대 실수하지 않아. 아, 베스킨라빈스 우리 집에서는 베스킨라빈스를 못 만들어. 왜? 우리 집 냉장고는 그렇게까지 초고속으로 얼릴 수가 없기 때문에. 넣자마자 얼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화산암 같은 경우는 너희 돌하루방 너희 제주도 가본 적 있지? 네. 네. 제주도에 갔을 때 너희가 현무암을 만졌을 때 현무암을 손가락으로 싹 긁으면 어떻게 되니? 결정이 되게 부스러지지? 네. 결정이 되게 작단 말이야. 그런데 화강암 같은 경우는 안에 보면 결정이 어떻게 돼 있어? 여기 있는 그림에서 보듯이 어떻게 돼 있니? 그림에서 너희 책에 있는 그림에서 보듯이 알갱이가 크단 말이야. 이게 바로 사진을 그지같이 찍었다고 얘기하는 거야. 어쨌든 대충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가지? 이 녀석은 네. 결정이 크다.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돼. 아까 얘기했지만 현무암 쪽은 어두운 색이고 화강암은 되게 밝은 쪽이다. 반대로 화성반, 유한현 이렇게 외운다. 거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여기 있는 페이지가 전부 다 끝나는 거야. 지금 요쪽 그래프에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 여기 있는 녀석에서 내가 아까 했던 거 해보자. 우선 광물의 크기가 여기서 어떻게 얘기할까? 광물의 크기가 작대. 광물의 크기가 작네. 그럼 이 녀석은 화산폭발. 화산폭발로 뭐가 굳은 거야? 용암이 굳은 거지. 그럼 용암이 굳은 거는 현무암이 있었지. 그지? 그럼 여기는 이건 A는 현무암이라는 거잖아. 현무암. 너희가 알고 있는 것만 먼저 해보자고. 그 다음에 그럼 결정이 크네. 이 녀석은 땅 속에서 굳은 거네. 땅 속에서 이건 마그마가 굳은 거지. 이 녀석은 용암이 아니야. 정확히 말해서 마그마에서 기체가 빠져나가면 용암이 되는 거거든. 그럼 용암이 아니고 마그마가 굳은 거지. 그 마그마가 굳었고 너희가 알고 있는 화강암은 그럼 화강암이 거기에 들어가는데 밝지? 화강암은 되게 좀 밝은 암석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게 화강암인 거야. 우선은 이것만이라도 기억하고 가자 이거야. 우선 시험 칠 때까지는. 대신에 1학년 때 시험을 안 치니까 너무 많이 해줘도 안 되니까 2학년만 알면 어떻다? 여기서 유문암, 유안현, 그 다음에 화섬반, 화강암, 섬노감, 그 다음에 반려암, 여기는 유문암, 안산암. 쌤이 지금 거는 녹화시켜주고 있으니까 아마도 이걸 줄 수 있으니까 너무 막 쓰려고는 하지 말고 대략적으로 판단을 해보자고. 그럼 요 페이지가 설명이 다 끝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굳이 설명을 하면 여기 있는 건 뭐다? 화산암이구나. 여기 있는 거는 심성암이구나. 천천히 굳었으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화산암이라는 단어. 화산암이라는 단어의 화자와 심성암이라는 자의 성자를 합쳐서 화성암이라고 얘기를 합쳐서 부르는구나. 이해갔지? 화산암하고 화성암하고 달라. 선생님이
중학교 1학년 때 이거 단어 되게 그지 같다고 생각했었거든. 짜증나잖아. 화성암, 화산암, 심성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복습해주면 화성암이라는 거에는 화산암과 심성암이 있다. 이렇게만 기억하면 이 챕터가 너희한테 어렵지 않을 거야. 물론 방금 내가 얘기했던 섬노감이나 안산암 중간에 있는 거는 굳이 교육과정이 없으니까 노트 과정에서 뺐겠지.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여기까지 중에서 혹시 어려운 거 있니? 미안해. 어려운 건 없겠지만 좀 재미는 없지. 아니 그래서 선생님이 너희한테는 이게 너희들이 잘 듣고 이해력이 좋거든. 이해력이 좋으니까 그래서 내가 가끔씩 암기 파트 설명해 주는 걸 되게 귀찮아해. 왜? 그냥 뭐 어느 정도는 너희가 그냥 외워도 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퇴저감에 대한 얘기야. 내가 지난번에 퇴저감에 대한 얘기를 이런 얘기를 해준 적 있을 걸 아마. 자, 그 다음에 너희한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퇴저감인데 퇴저감이 있다고 진짜. 퇴저감. 이거는 암석에 상호관계가 있다는 걸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건데. 잠깐만. 퇴저감 그럼 딴 데다가 그려보자. 퇴적암. 그럼 이 퇴적암은 도대체 어떤 녀석들이야? 간단해. 내가 지난번에 얘기해줬지. 물하고 그러니까 위에서 비가 내리든가 강에서 쓸려가든가 어떻게 됐다고? 싸대기 때려서 이 녀석들을 가루로 만들고 그 가루들이 착 이렇게 차지. 그래서 굳어버린단 말이야. 네. 근데 잠깐만 정진이는 지금 뭐가 보이는 거야? 아 위에 모자가 보이는 거야? 네, 이거 모자예요. 아 모자야? 얼굴 보여줘도 되는데 아니, 이게 잘 안 내려져서. 안 내려져? 이거 내리면 이게 완전 조금 흔들리고 그래가지고 카메라 달려서. 그렇구나. 지금 뭘로 보는 거야?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컴퓨터요. 아 컴퓨터. 컴퓨터 위에 캠 달았어요. 아 그래 맞아. 캠 그 각도 맞추는 게 어렵다. 예언이도 캠으로 보나? 아, 저 아이패드요. 아 예언이 아이패드. 시우는? 저도 아이패드요. 근우는? 저도 패드요. 아 패드. 아이씨, 요즘 패드가 좀 유행하네. 내 학생 때 뭐야? 패드 가지고 있네. 아니야, 정진이 눈 잘 보인다. 아, 무리는 하지 마. 정진이가 안 보고 있다고 생각 안 하니까. 질문하면 질문 대답도 잘하는데 뭐. 자, 이 퇴저감이라는 건 뭐냐면 퇴저감만 딱 나오는 게 층리야, 층리. 네. 층리 너희 퇴저감 배운 적 있지? 아마 초등학교 때 퇴저감 배우면 지칭할 때. 어? 지칭할 때 했었을 거예요. 지칭할 때 했었지. 그럼 퇴저감 파트는 내가 굳이 그렇게 많이 설명할 건 없을 것 같은데 퇴저감은 어떻게 된다? 그냥 이렇게 싸대기 떼져서 퇴적물이 만들어지는데 이 녀석이 운반돼 가지고 퇴적되고 다져지고 굳어져서 퇴저감이 된다. 그럼 이 녀석은 진흙이 모이면 쉐일이 된다. 모래가 모이면 사암이 된다. 자갈이 모이면 자갈역자야. 한문을 알면 돼. 자갈역자, 모래사자. 아, 미안해, 쉐일은 모르겠다. 그 다음에 석회암은 조개 껍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는 게 석회암이야. 석회암 보통 시멘트 만들 때 쓰이지. 근데 나중에 뒤에 가서 외웠을 때는 이 녀석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솔직히 퇴저감은 층리가 있다, 화석이 있다. 그러니까 가끔씩 시험 문제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뒤에 문제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어떤 암석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어떤 암석이 딱 설명이 쭉 나오는데 그 암석에서 보니까 뭐라 해야 될까? 여기 나오지 않나? 여기서 어딘가에 나올 것 같은데 암석에서 보니까 뭐 화석이 나왔다. 그럼 무슨 암석이야? 퇴저감. 바로 그거 얘기하는 거야. 무슨 암석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암석에서 뭐 어떤 옛날에 있었던 조개 껍데기가 발견됐다. 아이고 그럼 뭐 이거는 뭐 화성암도 아니고 이건 변성암도 아니고 그냥 입만은 그냥 퇴저감. 그렇게 해서 그냥 결론을 딱 짓는 거야.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쓰이는 거니까 그렇게 어려울 필요 없고 이제 변성암에 대한 얘기인데 변성암을 조금 외워야 돼 너희가. 변성암이 뭐냐면 지난번에 내가 변성암에 대한 얘기를 내가 해줬는데 이게 그지 같은 게 외워야 돼. 미안해. 변성암은 잘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냥 외워야 된다. 이게 외워놓으면 좋은 이 암석 파트가 솔직히 외워놓으면 좋은 게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나와. 그래서 이 챕터를 쌤이 웬만하면 설명을 좀 잘 해주려고 노력해.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차이가 있다. 너희 변성암 배운 적이 있니? 변성함은 안 배운 것 같아. 학교에서 안 배웠지? 변성암은 이거야. 내가 지난번에 잠깐 변성암에 대한 맛보기를 보여준 적이 있는데 봐봐. 여기서 어떤 암석이 이렇게 쭉 쌓였어. 이 암석에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이런 얘기 해준 적이 있을 거야. 그 화강암이야. 화강암은 알갱이가 크니 작니? 화강암은 자, 화강암은 커요. 천천히 굳어, 빨리 굳어. 천천히 굴어요. 천천히 굳으면 큰 알갱이가 생성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지. 네. 그러니까 여기 화강암이 딱 생겼어. 화강암이 밑에서부터 난 뭐라 해야 되지? 난 화산이 될 거야 라고 했는데 못 나오고 여기서 화강암이 만들어졌어. 그럼 화강암이 이렇게 암석이 딱 만들어졌는데 이 암석이 여기 알갱이들이 이렇게 큼직하게 만들어졌어. 큼직하게 만들어졌단 말이야. 그런데 시간이 지났어. 한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서 요 위에 뭐가 쌓였냐면 착착착 쌓여. 지층이 착착착착착착착 쌓였어. 자, 생각해봐라. 얘를 누르는 압력이 처음에는 조금 눌렀는데 햄버거지. 이 밑에 있는 애가 어떻게 되겠니? 아, 찌그러져요. 아무리 돌이라도 오징어 포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거 같아. 아까 돌에는 요 돌에 여기 이 녀석이 점박이가 이렇게가 있었는데 이 녀석이 납작하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알갱이들도 납작해지겠지. 네. 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편리라고 해. 편리. 현리. 아, 미안하다. 염리라고 해. 염리. 그건 종류에 대한 얘기고 나중에 하는 거고 이걸 염리라고 해. 염리. 너희 학년은 염리라고만 설명해야 된다. 염리라고 해. 뭔 말이야? 염리가 생기는 이유는 지금 요 교재에서도 나오지만 뭐 때문에 압력에 의해서. 이거는 압력을 양쪽 옆으로 했지만 솔직히 양쪽 옆으로 압력이 생길 확률은 뭐 있기는 해. 이것도 존재해. 지각 변동에 의해서 생성되긴 하는데 대체로 위에서부터 진짜 많이 쌓이면 여기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짜부될 수 있겠지. 네. 이것도 가능해. 참고로 옆으로 이렇게 압력이 가는 것도 가능해. 어디서 이러냐면 지진이 일어나는 장소에 있어. 환태평양 조산대라고 내가 아마 오늘 너희한테 대륙 이동설이라든지 그런 지구 그런 거 공부하라고 했었잖아. 시간 있으면 네. 내가 할 거라고. 그런 지각이 있을 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긴 하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생성될 때 변성암이 되면 특징이 뭐냐면 이런 염리가 생긴다. 그럼 선생님한테 질문할 수 있어. 선생님, 염리하고요. 그럼 층리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퇴적하면 층리가 있잖아요. 근데 염리는 이게 간단하게 해서 범위 차이야. 봐봐. 층리는 알갱이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지층 전체적으로 걸쳐 있는 거지. 누가 봐도 얘 위에 얘가 쌓였고 얘 위에 얘가 쌓인 거지. 근데 염리는 규모가 좀 적어. 요 사이에 어떤 돌을 뺐는데 어떤 돌이 이게 이렇게 연결된 게 아니라 찍 뭔지 이해하지? 네. 돌이 범위가 되게 작. 누가 봐도 저거는 압력에 의해서 짜부된 것 같은 그 중간에 보이는 거야. 그런 흔적들이. 전체적으로 2층과 2층을 구분해 주는 게 아니라. 요 관련된 문제가 아마 저 뒤에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저런 정도에 있는 난이도는 제일 뒤에 있어. 여기 있다. 요 딱 보면 되겠네. 누가 보더라도 얘는 층리지. 네. 누가 네. 보더라도 염리지. 네. 약간 이제 잘 구분이 좀 이해가지. 어떤 네. 돌덩어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냐, 아니면 뭐 전체적인 그 역할 내에서 일어나는 거냐. 근데 여기서 너희가 외워야 되는 게 있어. 아까 이게 암석 중에서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우리가 아까 화성암도 있었고 그 다음에 퇴적암도 있었는데 이 퇴적암도 어떻게 되니? 변성암이 일어나는 이유가 또 다른 게 있어. 변성암이 일어나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압력 때문에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여기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려고 마그마가 여기까지 올라왔어. 마그마가 여기까지 올라왔으면은 마그마는 보통 온도가 한 2000도, 3000도, 4000도 막 해서 2000도, 3000도 이렇게까지 돼 있단 말이야. 엄청나게 뜨거워. 네. 그러면 여기 있는 녀석들의 돌들이 어떻게 돼? 구워지지. 녹아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접촉 변성이라고 얘기를 하긴 해. 근데 뭐 그건 몰라도 돼. 그런 거는 고등학교 가서 배우는 건데 무슨 말이야? 그냥 간단하게 마그마 근처에 있으니까 구워진 거야. 그러니까 돌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 특징 그대로 있을까? 너희 생각해봐라. 야, 찰흙을 구우면 도자기가 되잖아. 네. 간단하게. 근데 도자기하고 찰흙하고 같니 성질이? 다르잖아. 네. 이거 돌의 성질이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변성함이 생기려면 두 가지가 있어. 뭐? 압력을 받던가 아니면 높은 열을 받던가.
아니면 둘 다 받던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아까 우리는 화성암이라는 걸 배웠어. 화성암에는 뭐가 있었어? 화강암도 있었지. 네. 화강암도 있었고 현무암도 있었고 이렇게 했는데 너희 교과 과정에서는 화강암에 대한 얘기밖에 없네. 화강암이 압력을 받으면 보통 압력과 열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는데 솔직히 압력을 받을 때하고 열을 받을 때하고 이게 약간 갈림길이 달리는데 원래 그건 고등학교 가서 배우라는 거야. 너희한테는 그냥 간단하게 웬만하면 편마암이 된다고 얘기를 해. 편마암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 사암이 압력을 받으면 규암이 돼. 그 다음에 석회암. 이게 되게 중요해. 석회암이 되게 중요한데 왜 석회암이 중요하냐면 우리 되게 많이 사용되는 암석으로 변하기 때문이야. 석회석 같은 경우는 보통 너희 석회석 같은 게 시멘트 만들 때 쓰이잖아. 근데 이 석회석이 우리나라에 어디가 많냐면 강원도에 되게 많이 있거든. 강원도 태백하면 석회암이야. 너희가 앞으로 지구과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게 약간 있어.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딱 그리면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딱 그렸을 때 여기 그렸다. 여기 뭐 태백에 어쩌고 저쩌고 있다. 여기 있으면 너희가 같이 공부해야 되는 게 여기는 뭐 여기선 삼엽충이 있다. 삼엽충이라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삼엽충이 있다라는 삼엽충 화석이 발견됐대. 이거 화석이 발견됐어? 그럼 여기는 무슨 암석이야? 퇴적암이네. 퇴적암인데 삼엽충이 고생돼. 뭐 그 시멘트 관련된 것도 있고. 그럼 혹시 여기 있었던 여기 암석이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변성암 같은 게 되면 무슨 암석이 되는 거야? 이게 석회암이 있었나? 여긴 석회암지대거든. 그래서 대표적인 석회암지대야. 나중에 너희가 지리 시간에도 꼭 공부할 거야. 강원도 이러면 뭐 저제 태백 이쪽 근처에는 전부 다 석회암지대다. 뭐 삼엽충 이런 것도 있고 이 녀석들이 나중에 석회암 동굴도 되게 많이 있고. 근데 이게 만약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석회암이 혹시라도 압력을 받으면 뭘로 변하냐면 대리암. 너희 대리석이라고 얘기 들어봤지? 네. 이런 석회암이 변성작용을 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원래 이 석회암이 왜 어떻게 생겼다고? 석회암은 쉽게 말해서 조개 껍데기에서 생겼다고. 조개 껍데기. 조개 껍데기 같은 거에서 생긴 거야. 그러니까 산호라든지 뭐 또는 이런 물질, 석회 물질이라고도 있어. 그러니까 이 녀석이 나중에 화학 시간에 배우면 탄산칼슘이라고 해. 몰라도 돼. C15수리까지 너희가 적을 필요는 없다.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이런 조개 껍데기 같은 것들이 굳어지면 뭐 중간에 석회암이 만들어지는데 이 녀석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건 뭐야? 열과 압력을 받으면. 너희도 스트레스 받으면 열과 압력을 받잖아. 네. 너희도 변한단 말이야. 야, 집에서 너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스트레스를 주고 학교에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희 스트레스 주면 어떻게 돼? 삐뚤어지지. 뭐요? 아니 너희는 안 그럴 거지만 어떤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삐뚤어지잖아. 성격이 파탄나잖아. 그 파탄자가 누구라고? 변성암이라고. 물론 그걸로 더 강해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어쨌든 이렇게 석회암이 스트레스 받으면 대리암이 된다. 그럼 너희 보고 그렇게 내란 얘기는 아니야. 너희는 절대 곱게 자라야 돼. 자, 그 다음에 이 셰일이라는 게 있거든. 셰일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 압력을 받으면 편암이 돼. 편마암 전에 편암이 됐다가 더 스트레스 받으면 편마암이 되는 거야. 그냥 야 진짜 미안하다. 이거는 외워야 돼. 그냥 외워요? 이거는 뭐 지금 내가 외우라고 못하겠다만 근데 너희 여기 풀려면 대충은 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충 외워라 이 말이야. 시험 칠 때 문제 풀 때 너희가 요거 앞에 거 보면서 푼다고 해서 내가 뭐라고 하진 않을 거야. 왜? 이게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목숨 걸고 외워야 되느냐? 솔직히 그러고 싶지 않아. 이게 너 시험 치는 것도 아닌데. 근데 흐름은 알아야 되잖아. 흐름은 알아야 되는데 대신에 너희가 여기 있는 부분이 나오면 체크 정도는 하라고. 이런 걸 외워야 되는구나. 대충 이런 걸 외워야 되는구나.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예연아? 네. 정진이도 알겠고 근우도 알겠지? 네.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제에서 이렇게 보면 봐봐. 여기 이 암석의 순환 과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좀 여기 좀 잘 지키면 좋겠는데 변성암이 있고 화성암이 있는데 어떻게 된다? 모든 암석은 어떻게 돼? 퇴적암도 녹을 수 있지. 네. 변성암도 녹을 수 있어. 그럼 마그마가 된 다음에 모든 암석은 화성암으로 갈 수도 있지. 네. 네. 마찬가지로 이 화성암이 됐지만 화성암이 높은 열과 압력을 받으면 변성암이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이게 물하고 바람한테 싸대기 맞으면 어떻게 된다? 퇴적물이 돼가지고 다시 굳어지면 퇴적암이 되기도 하지. 네. 그러니까 퇴적암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뭐 예를 들어서 사암이 규암이 되기도 했고 역시 압력을 받으면 높은 열과 압력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역시 퇴적암도
뭐 규함이 되거나 대리함이 되기도 하지. 아까 이 화성함에는 누구에 있어서 화강함이 편마함이 되기도 했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대략적인 과정을 외워야 되는 거야. 이게 여기서 나오거든. 요런 부분을 너희가 그러니까 요런 것들 요렇게 외우는 거야. 사함이 아까 규함이 됐는데 쉐일은 뭐가 됐어? 편함도 됐다가 편마함도 됐지. 네. 아까 뭐 네. 그냥 너희가 한번 대충 들었지만 화강함은 규함은 아니야. 편마함이 됐던 것 같아. 석회함은 석회함은 대리함이 됐지. 네.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너희 보고 이거를 막 백지에서 써서 외워라. 솔직히 이거 필요 없다니까. 너희가 고등학교 가서 외워야 돼. 고등학교 때 너희가 지구과학을 전공하게 됐을 때 고등학교 때도 물리, 화학, 지구학, 생물로 나뉘거든. 4개 중에서 물론 내신을 공부하려면 그 중에서 3개에서 4개는 다 가르쳐 줄 것 같기는 한데 수능 칠 때는 2개만 쳐. 물론 저기 그것도 원투로 나뉘어가지고 2개 치는데 근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내가 진짜 잘해야 되는 건 2개밖에 없어. 정말 잘해야 되는 건. 혹시 그 가운데 너희가 지구과학을 선택해야 된다. 그럼 내신 시간 말고도 외워야지. 근데 지금은 아직 그때가 몇 년 후의 얘기잖아. 지금부터 뭐 미친 듯이 이걸 외워야 되냐? 그것까지는 아니야. 그러게 하고 싶지 않아. 근데 흐름.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대충 암석들끼리는 이렇게 됐다가 인마가 스트레스 받으면 이렇게 됐다가 뭐 이렇게 됐다. 이런 과정이 있다. 자, 그래서 요 다음 챕터에 보면 요게 나오지. 요걸 알아야 돼. 대충 봐도 야, 자갈이 포함되어 있는가? 자갈이 포함되어 있다. 여가 자갈역자지. 그럼 사함은 모래사자네. 근데 봐봐. 암석이나 자갈, 모래 같은 퇴적물로 이런 퇴적암에 대한 얘기구나. 퇴적암 일로 가가지고 또 자갈이 있으면 자갈역자. 자, 염산과 반응하는가? 이거 외워야 되는데 염산하고 반응하는 건 딱 2가지가 존재해. 뭐냐면 이게 염산하고 반응한 석회암도 반응한다. 석회암이 반응하면 석회암이 변해서 생긴 게 대리암이잖아. 기본적으로 화학적 구조 성질은 비슷해. 물론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러니까 대리암도 염산하고 반응하고 석회암도 염산하고 반응해. 근데 여기서는 이제 굳이 대리암이라고 얘기를 한 거야. 왜? 이 녀석은 석회암은 여기서 갈리지. 퇴적물로 이루어진 거는 석회암인데 아니오 갔으니까. 얘는 될 수가 없잖아.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지? 근우 이해 갔어? 네. 그 다음에 줄무늬가 있는가? 줄무늬가 근데 봐봐. 퇴적암이 없어졌는데 줄무늬가 있다는 얘기는 뭐야? 염리가 있는가라는 질문이네. 네. 쌤 여기 왜 층리가 아니에요? 층리인 거는 위에서 걸러졌잖아. 여기서 층리가 있는 거니까. 뭔 말인지 이해갔지? 그러면 편만 일로 가야 되겠구나. 근데 암석 색깔이 밝은가? 그러니까 위에 있는 문제에 있는 거 이렇게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있으면 그런 식으로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모래와 진흙이 있다. 또는 어두운 색이 있는 밝은색 줄무늬가 교대로 나타난다. 이게 아마 염리나 뭐 이런 걸 뜻하는 것 같은데 편마음에 대한 얘기고 묽은 산과 반응한다. 알갱이가 크고 이건 아마 대리함에 대한 얘기고 뭐 모래 입자로 되어 있으면 사함이라는 얘기고 작은 구멍이 나 있대. 뽕뽕뽕뽕 뚫려 있으면 왠지 이거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현무암 같은 느낌이 들지 않니? 알갱이가 그러니까 표면에 뭐라 했노? 알갱이도 작다고 하고 구멍이 펑펑펑 나 있으면 화산 폭발로 인한 현무암 같은 거 돌 하루방 딱 떠올리면 되겠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암석의 색이 밝고 알갱이가 크고 고르다. 이거 왠지 화강암 같은 느낌이 딱 들잖아. 알갱이 크기에 대한 얘기는 보통 화성암에 대해서 나와.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 이거는 그러면 화강암, 이거는 현무암, 모래와 진흙이 이렇게 메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대충 보니까 모래와 진흙, 그 다음에 자갈이 있네. 자갈이 있으니까 이건 여감이겠네. 여감이겠고, 그 다음 어두운 색, 밝은 줄무늬, 어두운 색과 밝은 색 줄무늬 이게 약간 염리에 대한 얘기니까 이거는 편마.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약간 좀 헷갈렸어. 이건 약간 헷갈릴 수 있어. 석회암일 수도 있고 대리암일 수도 있는데 석회암이라면 뭐가 있을까? 약간 층리 같은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조금 야리까리해. 이거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석회암은 아닌 것 같고 대리암일 수 있다. 요거는 약간 좀 짐작은 해봐야 될 것 같아. 근데 보통 묽은 염산하고 반응시키는 건 대리암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긴 해.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는 내가 이렇게 빨리 설명해 줬지만 너희가 방금 선생님처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참 좋기는 한데 학교 수업에서 배울 때는 그때는 선생님 얘기를 잘 들으면서 그때 대충 외우면 되고 지금 대충 흐름만 파악해라.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것보다 정보를 더 많이 줄 거야 원래는. 여기 또 나와 있네. 이렇게 표본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 우리는 표본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방금 찾은 거고.
그 다음에 뭐 대충 이해가지? 번갈아 네. 검고 흰 줄이 번갈아 있는가? 이게 뭘 뜻한다고? 이게 옆니를 뜻하는구나. 옆니를 뜻한다는 거는 뭐를 뜻한다? 그럼 변성함을 뜻하는구나. 그럼 가에는 변성함이니까 최소한 편마음이 들어가겠지. 또는 대리함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보통 검은색하고 흰색 줄무늬 들어가면 편마음의 대표적인 특징이야. 편마음의 특징. 그 다음 염산과 반응한다? 아까 왠지 대리함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있는 거는 그럼 나머지는 뭐가 남았니? 여기 있는 건 편마음이 같고 여긴 대리함이 같으니까 화강암하고 여감이 같네. 화강하고 여감이 같으면 A가 뭘로 하는 게 좋을까? 뭐 다른 다가 같아. 다? 아? 뭐지?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아마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충리가 있는가, 아니면 뭐 알경이가 큰가, 밝은가 이런 거 할 수도 있겠지만 여감 같은 경우는 자갈이 있는가라고 얘기하는 게 좀 더 이쁠 것 같긴 하다. 뭐 밑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식으로 있지 않을까? 뭐 자갈이 있는가 이런 질문이겠네, 그지? 딱 봤을 때 그냥 그런 느낌. 대충 흐름이 이렇다. 뭐 이런 정도. 넘어갈게. 자, 오늘 내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원래는 너희한테 이거를 좀 세련되게 보여주고 싶긴 했는데, 잠깐만 있어봐. 대륙 이동설 너희 혹시 봤니? 내가 대륙 이동설 적었지? 너희한테 카톡으로. 네. 텔레그램으로. 혹시 봤어? 네. 대륙 이동설 혹시 누가 얘기했는지 알아? 이름이 조금 길던데. 이름 베게너. 뉴턴? 뉴턴은 아니고 베게너. 되게나. 이 사람이 있잖아. 대륙 이동설을 주장하고 굉장히 무시받다 죽은 사람이야. 좀 안타까운 비운의 과학자라고 할까? 그러니까 그 당시 옛날에 있잖아. 이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딱 보면 봐봐. 지금 우리로 보니까 우리 여기 있는 남미지, 남미. 남미가 이렇게 쫙 있는데 남미하고 아프리카가 이렇게 딱 연결해 보면 이빨이 딱 맞아. 맞잖아. 이빨이 딱 맞으니까 원래 저게 이렇게 연결됐을 거야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몇 가지 주장을 근거를 하는데 이 베게너가 뭐를 설명을 못했냐면 왜 움직이는 힘이 어디서 나와? 그치 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못했어. 그냥 추측만 한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과학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는 어떠냐? 뭐 진짜 개소리 하는 사람인 거야. 야 땅이 어떻게 움직이고 야 저렇게 먼데 제가 여기 있었다가 저렇게 갔다고? 야 그럼 지금도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헛소리 하지 마. 라고 하면서 개무시당하면서 죽어. 진짜로.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근데 실제적으로 땅이 있잖아. 멘틀에 의해서 그래. 이 땅이 오늘은 내가 여기 있는 배경에 대한 얘기만 조금 해줄게. 실제적으로 우리 이 멘틀이라는 물질이 멘틀이 고체거든 원래. 내가 지금 아까 너희가 이번 시험 공부하면서 이번 범위 공부하면서 얘기했지. 내핵과 외핵 공부했을 거고 중간에 멘틀이 있었고 멘틀 위에 솔직히 지각이 이렇게 떠 있는 거거든. 네. 지각이 떠 있다고 표현해. 멘틀이 고체인데도 불구하고 지각이 떠 있다라는 표현을 써. 무슨 말이야? 멘틀은 약간 액체 성질이 있다 이거야. 보통 우리가 물 위에 떠 있다라는 표현을 쓰잖아. 근데 네. 멘틀 위에 떠 있다라는 표현을 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너희 교육 과정에는 안 나와. 너무 재미없게 가르쳐서 내가 너희 거를 조금 수준을 좀 올려서 가르쳐 줄게. 다음 거 설명하면 너희 지루해서 내 수업 만들 거야. 조금 이런 거야.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끓으면 자 여기 내가 물을 끓였어. 근우야 네. 물을 끓이면 끓는 부분이 위로 올라가니 밑으로 내려가니? 올라가. 올라가지. 그럼 여기 있으면 여기 끓이면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갔다가 상대적으로 차가우면 내려오고 이렇게 되지 않냐? 이걸 네. 무슨 현상이라고 하는지 아니 혹시? 너희 안 배웠어? 뭐라고? 대류요. 이걸 대류 현상이라고 해. 대류 현상. 실제적으로 아직 배우진 않았어. 이거 중학년 2학년 마지막 기말고사 시험 범위야. 대류, 전도, 대류, 복사 이런 거 배워. 그러니까 대류 현상이야. 뜨거운 공기 올라가면. 그러면 이거를 좀 더 크게 해볼까? 아니 크게 해보고 중간에다가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중간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가 끓였어. 끓이면 어떻게 된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거고 여기서 이렇게 갈 거고 이렇게 갈 거고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갈 거고 이렇게 갈 거고 이렇게 가겠지. 뜨거운 거 내려갈 거 아니야.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여기 스티로폼을 이렇게 띄웠다고 생각해봐. 스티로폼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띄웠다고 생각하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니? 얘가 그래서 여기서 어이구 분리돼서 가네. 이렇게 갈 거고 얘도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갈 거 아니야. 네. 처음에는 이렇게 있었는데 거의 하나처럼 붙어 있었는데 이 녀석이 이렇게 가버렸잖아. 네. 우리 대륙도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도 이게 멘틀이거든. 멘틀이 뜨거운 부분이 이렇게 멘틀 물질이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 밑에서부터 이 외핵과 내핵으로부터 굉장히 뜨거운 열이 전달돼 가지고 여기 있는 부분에서 있잖아요. 봐봐. 여기 지각이 이렇게 있는데 이 지각이 있는데 여기서 뜨거운 물질이 이렇게 올라온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가고 이렇게 나뉘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쪼개져. 시간이 지나면 쪼개져서 얘는 1로 얘는 1로. 이게 뭐냐면 아까 요 표현 요거 봤지 요거야. 원래 입마들이 하나로 있었는데 쪼개진 거야. 왜? 요 밑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아까 방금 보였던 뜨거운 물질이 이렇게 올라와서 양쪽으로 쪼개진 거야. 근데 저런 식으로 이동하면 야 생각해봐라. 이게 무슨 종이 조각도 아니고 얼마나 넓은 지역이겠니? 이해가? 이거 얼마나 넓은 지역이겠니? 저런 게 일어날 때 일어난 현상이 뭐겠니? 지진, 화산 폭발 이런 거하고 관계 있는 거야.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통 그런 것들, 보통 이 판이라고 하거든. 정확히 말해서 지각이 떠 있다고 얘기하는 건 판이 떠 있다고 얘기를 해. 그래서 대륙판 또는 해양판이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그러면 방금 얘기해 준 거를 너희가 좀 더 그림을 좀 더 다르게 그려볼까? 이걸 좀 더 넓게 그려보자. 넓게 그렸어. 넓게 그렸더니 그럼 뜨거운 게 이렇게 올라가고 어느 부분에 이렇게 뜨거운 게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 그 뜨거운 게 꼭 한 군데만 있으라는 보장 없잖아. 네. 한 군데라는 보장이 없어.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부분이 존재, 만나서 내려가는 부분이 존재. 그럼 여기 만나지 않냐? 그러면 여기 있던 어떤 녀석이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스티로폼이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서 뭐요? 충돌을 하겠지. 네. 충돌을 하면 보통 그렇지 않냐? 야 정진아, 네. 그 정진 반에서 친구들 싸우는 거 본 적 있지? 네. 초등학교 친구들끼리 싸우면 보통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지지 않냐? 네. 보통 비기진 않잖아. 보통 누가 이기? 센 놈이 어떻게 돼? 센 놈이 이제 갑이 되는 거고 약한 놈이 을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밑으로 긴다라고 표현하잖아. 무슨 말이냐면, 아니 물론 너희끼리는 그러진 않겠지만,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센 놈이 그 예를 들어 대륙 지각이 이만하고 해양 지각이 이만해.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 대륙. 큰 놈이 이기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야, 내 밑으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들어가. 그래서 이 녀석을 입체적으로 그리면 대충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미안해, 내가 그림을 좀 잘 못 그려서. 자,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될 거 아니니. 그럼 생각해봐라. 이게 야 너희 보자. 시우야. 손가락 네. 손을 막 비비면 뭐가 나니? 뜨거워요. 뜨겁지. 물론 때가 나온다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기는 하지만 자 뜨거워지잖아. 무슨 말이야? 야 이렇게 작은 손바닥도 비비면 뜨거워지는데 얼마나 많은 흙들이 이렇게 비비고 있냐?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여기 어느 부분인가는 엄청나게 뜨겁지 않을까? 그럼 암석이 녹지. 네. 암석이 녹는 걸 아까 마그마라고 했지. 이 마그마가 땅속에 가만히 있고 싶어해? 위로. 나는 화산이 될 거야. 빵. 화산 폭발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대륙판과 어떤 대륙판이 만나는 부분이 있을 거야. 야 그리고 봐봐. 이렇게 부딪히면 충격이 생기지. 네. 그래서 여기 부분은 화산도 많이 생기지만 뭐가 생겨? 지진도 많이 생겨. 그러니까 판하고 만나는 경계에서는 보통 지진과 화산 폭발이 같이 있을 수밖에 없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게 원래 중3 때 배우나 중2 때 배우나 그러는 건데 고등학교 때는 좀 더 자세하게 배우고 요 따위를. 근데 이거를 중학교 1학년에 안 가르쳐준다. 그래서 내가 이것도 안 가르쳐주고 지각 변동에 대한 설명을 하면 너 이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판이 이동할 때 봐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그림이 아이고 이게 진짜 사진을 좀 그지같이 찍었네. 이거 대충 그림을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여기 또 야 그림 잘 안 보여서 대충 이렇게 되는 거거든 지금.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한국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되고 인도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일본 이렇게 있고 대충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봐봐. 일본의 지진이 많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일본하고 봐봐. 일본하고 실제 유라시아판이지 유럽과 아시아판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되게 크다는 얘기지. 유럽하고 아시아가 판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 그런데 요 태평양판이 있거든. 태평양판하고 있는데 그럼 유라시아판하고 태평양판이 딱 만나는 부분에 일본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이 아까 얘기했듯이 딱 요 지점인가 일본이 지금. 그래서 일본이 굉장히 많이 지진도 일어나고 화산 폭발 후지산에 계속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나라는 한참 이쪽으로 가야 돼가지고 우리나라는 좀 지진이 일어나는 부분이 한참 밑에 있어. 그래서 이거를 보통 뭐라고 하냐면 어떤 표현이라고 너 혹시 환태평양 조산대라고 얘기 들어봤니? 네. 환태평양 조산대가 이거야. 고래고래. 불의 고리라고 하는 게 태평양이 이렇게 다른 판들하고 부딪히는 부분 있지. 그러니까 태평양 이 부딪히는 부분일수록 북아메리카판하고 부딪히든 남극판하고 부딪히든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하고 부딪히든 필리핀판하고 부딪히든 어디선가 부딪힐 거 아니야. 끄트머리가. 네. 그러니까 여기 부딪히는 부분은 전부 다 화산 폭발과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지구의 중심 부분에는 판의 경계 부분에서는 반드시 뭐가 생긴다? 지진과 화산 폭발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럼 봐봐. 반대로 여기 저쪽 러시아 한복판 중도 여기 왠지 화산 폭발 지진 잘 일어날 것 같아? 안 일어날 것 같아? 뭔가 것 같아요. 뭐라고 안 일어날 것 같지? 네. 안 부딪히니까 잘 안 일어나는 거야. 물론 아예 안 일어나는 건 아니야. 물론 지진이 일어난 이유가 이렇게 큰 판들이 만나서 생기는 것도 있지만 뭐 다른 이유도 있기는 해. 아주 작은 이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봐봐. 여기서 요 판의 경계하고 우리나라하고는 되게 멀어. 이거 진짜 멀거든. 그래서 요거 불의 고리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건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이유는 단층이 있거든. 우리 밑에 있는 층이 있는데 이 층이 약간 살짝 걸쳐져 있어. 부서져 있는 층이 살짝 걸쳐져 있는 층이 있어서 얘가 미끄러져 내려올 때가 있어. 그럴 때 얼마 전에 경주 지진 때 너희 있었지? 태어났었지?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 단층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안타깝게도 울산에 그 단층대가 하나가 있어. 무섭지? 걱정하지 마. 그 단층대가 터져서 우리가 죽을 확률보다 교통사고로 죽을 확률이 몇십 배, 몇백 배가 높으니까. 거의 뭐 벼락 맞아 죽을 확률만큼 정도 낮아. 그러니까 뭐 확률이 낮아도 일어나면 끝나는 거지만 뭐 그거는 그때쯤 되면 어쩔 수 없지 뭐. 아이고 이러면서 그럴 일 없기를 바라자. 어쨌든 대충 이런 느낌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야. 판의 경계는 그냥 그렇다. 이렇게 판의 경계 부분에서 어떻다고 뭐 화산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대륙판과 해양판에 대한 얘기, 뭐 대륙판이 이렇게 두껍고 해양판이 좀 얇다. 뭐 이 정도로 얘기하면 되고. 그 다음에 설명해 주는 게 지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뭐 이거는 뭐 여기까지 숙제 내주면 너희가 너무 많잖아. 오늘은 대충 이 정도까지는 설명해 줘도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이 정도만 해도 지진은 너 혹시 지진의 규모라고 들어봤지? 네. 우리 경주 지진 규모가 얼마쯤 되는지 아니? 5.8 5점 얼마? 8. 5.8, 5.6 뭐 한 대충 한 정도 됐다고 나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정도 규모. 그럼 봐봐. 지진의 규모니까 울산에서 지진의 규모를 느꼈을 때랑 경주에서 지진의 규모를 느꼈을 때 어디가 울산하고 경주 중에서 어디가 규모가 더 커? 경주. 너희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왜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규모는 어디에서 측정해도 똑같은 거야. 그냥 규모는 똑같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단 우리가 느꼈을 때 세기는 다르지. 그냥 규모는 그냥 그쪽에서 일어나는 그 크기에 대한 얘기다. 그냥 규모는 어디서 들어도 똑같다라는 기준. 그냥 그것만 기억하고 있자 이거야. 다음 시간까지는.
지진의 규모는 어디서 들어도 똑같은 거는. 그러니까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 얼마 전에 너 혹시 그거 봤니? 뭐요? 어디더라? 크로아티아에서 지진이 일어난 거 알아? 네. 아니요. 아니에요. 크로아티아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난 깜짝 놀랐어. 왜냐면 내가 이따가 영상을 잠깐 보여줄까? 크로아티아에서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도시에 있는 시장인가? 이렇게 시장이 뭐 어제 지진이 있었나 봐. 그래서 이제 지진 대비를 어떻게 하고 도시를 어떻게 처리할 겁니다 하는 순간에 지진이 또 크게 일어났어. 그게 화면에 잡혀버렸어.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거 잠깐 보여주고 끝낼까 오늘은? 그 영상 큰 거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해.